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뉴스를 곱게 안 보는 분,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가 오늘 내내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식사 시간에도 많은 얘기들 하셨을 텐데, 조사를 받는 장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1호입니다. 네, 이 숫자가 좀 굉장히 흔치 않은 숫자라서. 그래서 제가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일단 10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 10층 중에서도 1호. 예. 그래서 이제 1001호인데. 좋은 데인가 봐요. 예. 이 1001호, 이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이제 갖는 거죠. 예. 이 사실은 1001호가 대통령 차량 번호를 보통 1001호. 아하. 예. 그러니까 1002호는 이제 의전 서열 2위 국회 부의장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 측이 좀 배려를 한 거 아니겠느냐.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래서 1001호로 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팀이 이제 그쪽을 쓰다 보니 사실은 그쪽을 선택을 한 건데. 예. 이런 이제 뒷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예우한 것처럼 보이는 네, 호수 같기도 하고. 네. 아까 국가 원수 대통령을 상징하는 번호다 보니까 1001. 네. 최순실 씨가 좋아하는 숫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권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 1001이라고는 한 숫자를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얼마 전에 이제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그 최순실 씨가 운영을 했던 그 테스타로사라고 하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에. 그 전화번호가 이제 02-5-의 1001. 뒷번호가 1001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저쪽 통신 계통에서는 골드 번호라고 그런답니다. 이런 번호를. 또 비싸게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번호이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좀 각별히 좀 비용을 더 주고 선택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순실 씨 실거주지로 알려지기도 했던 그 서울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그 호수도 1001호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100일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1001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걸 나타낸 거 아니냐. 또는 내가 권력 서열 1위다. 예, 박관천 전 경장이 얘기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만끽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뭔가 이렇게 차리는 것, 하나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집단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서 1001호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요. 네.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검찰도 역시 전 대통령 예우를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예우 격을 조금 낮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들이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인 측은 부동의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녹화 장비가 이제 없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오늘 티타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승권 1차장 검사가 나섰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티타임을 함께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을 한 단계 낮췄는데 왜 그런 거냐. 이게 결국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좀 일부러 좀 격을 낮춘 거 아니냐.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런 뒷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은 간단하게 먹은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이 경호실에서 사전에 도시락을 사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후 12시 5분께부터 1시간 정도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 그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이제 도시락을 먹었는데 김밥, 샌드위치, 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콜라보 도시락? 콜라보 퓨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받을 당시에
곰탕, 그것도 특으로 시켜서 드셨다 그러죠. 곰탕이 특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간 거, 곰탕 특이라 그러죠. 아, 그런가요? 보통 이제 그렇던데요. 뭐 이제 그걸 드셨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 그러고 저녁은 뭐 죽으로 좀 더 간단하게 드셨다 그럽니다. 죽은 글쎄요, 뭐 이 자택에서 좀 가져온 거 아닐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이거 점심도 싸왔고 이게 점심 메뉴까지 이게 알아보는 것은 그 조사받는 당사자로서 뭐 심리라든지 건강 상태도 궁금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워낙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의외로 소소한 것에 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뭐 입은 옷 색깔 가지고도 얘기 뭐 해석이 많던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삼성종 자택이 참 시끌한 곳으로 변해버렸는데 네. 팔려고 내놨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990년 7월 달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의 이전을 해서 이제 본인 소유로 한 그런 주택이거든요. 강남구 삼성동 42-6. 이 매각을 지금 시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이제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중개업소에 그렇다고 내놓은 건 아니고 그 박사모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그쪽에 있는 뭐 최측근들을 통해서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매입자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매각 사유는 뭐 경호상의 어려움, 뭐 그동안 여러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꽤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가 146평에 건평이 이제 96평.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7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실거래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대략 70억 원대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택치고는 상당히 좀 거액의 주택이다 보니 예. 이게 좀 이제 거래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집이다 보니 더욱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누가 샀다 그러면 또 그분한테 또 언론 또 인터뷰가 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거래가 좀 힘들게 힘들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모에서 이 집을 어떻게 또 팔아줄지 아니면 거기서 뭐 돈 모아서 산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팔려고 사실은 예. 뭐 지지자들이 좀 돈을 모아입을 해서 뭐 나중에라도 뭐 기념관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혹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당분간 집을 오래 비울 것 같아서 내놨다. 예.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그건 좀 씁쓸한 해석이긴 한데. 예. 이제 일부 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에서는 예. 뭐 형사처벌에 대비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너무 또 좀 그렇죠. 꺼내기가 좀 민망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가 시작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이제 출석을 했고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였으니까요. 청와대 퇴거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또 지지자들에게는 미소도 보이고 많이들 오셨네요. 이런 말을 했다는 전언이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도 그 박 전 대통령 측도 서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뭐 검과 그리고 창과 방패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어서 중간에 1시간 정도 점심을 드셨죠. 그리고 예. 오후에는 1시 10분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이 되고 2번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5시 30분에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요. 그러면 7시간 정도 조사를 지금 받은 셈이거든요. 예. 식사 시간 이런 거 빼면은. 그런데 검찰 브리핑이 중간에 있었었는데 성실히 조사 잘 받고 있고
또 진술 거부하는 부분도 없다. 그리고 검찰의 그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검찰의 저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오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 쉬고 저녁을 먹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번을 쉬고 5시 30분에 저녁을 이제 드시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중간에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변호인하고 이제 그 조사 받을 때는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예. 어떠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식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은 이제 그 5시 30분까지 보통 한웅재 부장검사 그 형사 8부장 그분이 계속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원석 부장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5시 30분 정도에 한웅재 부장이 조사할 부분이 다 끝났다. 그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를 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잠깐 휴식 시간에 이패한 변호사와 같이 뭐 상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가 옆에 조사받을 때, 그러니까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을 때 변호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변호인 옆에 앉아서 그 검찰 수사관이나 뭐 경찰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또 그러한 질문에 우리 피해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메모 같은 것들을. 대신 대답하거나 그러나요? 대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인권 유린을 하는 게 있거나 절차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인 거지. 대신해서 대답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예.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 둘이 나가서 약간 얘기를 하고 온다던가 방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식으로 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변호사는 이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무혐의를 만들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피의자가 실제 그러한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제 각색을 해서 사실 대답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엮은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혐의 부인하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까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러 번 그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었었고 또 사저에서 그러니까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에 부인했던 태도를 바꿔서 뭐 일부를 인정한다던가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일부를 인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하고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예. 오히려 좀 이 사건을 좀 꼬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인정했던 거, 예를 들면은 뭐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같은 것들을 조금 보내주어서 의견을 구했다라든가 그러한 식의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뭐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갑자기 시인하는 태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검찰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13개 혐의입니다. 이거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자정을 넘길지. 13개 혐의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 714억 원을 강제 모금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또 현대차로 하여금 그 특정한 중소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또 롯데의 그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하게 해서 한 70억 원 정도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포스코와 특정 업체 후원 계약을 강제했다는 혐의도 있었고, KT와 특정 업체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 또 GKL하고 그 특정 업체 후원 계약을 강제했다는 것, 또 그리고 장관 인선안 등 국정 자료 무단 유출했다는 그 공무상 규별 누설 혐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라는 식으로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삼성에서 이제 433억 원의 뇌물을
그 받아서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강요를 했고 또 공무원 등의 그 인사에 그 강제적인 그 권한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KB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에 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데 뭐 다 일일이 얘기하기도 숨찰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건 뇌물수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할까요? 검찰이. 뇌물수수 같은 거는 이제 사실은 주었다는 사람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 객관적인 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그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요.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시키면서 답을 미리 받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재단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냐. 그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당신이 먼저 이걸 기획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러면은 그런 그 기업들의 의사를 구하고 이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깔아놓은 다음에 그렇다면 왜 미래랑 K 재단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상황하고 다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떤 특정 기업에게 뭐 배드민턴단을 창단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펜싱단인가요? 네, 펜싱단 같은 거 창단하라고 요구했는지 왜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주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면서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시켰는지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 놓았던 그런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말하는 거는 조금 모순적이지 않느냐. 아하. 당신은 이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돈을 내게 되면 그 대기업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특혜 형식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요구하고 한 거 아니냐. 또 그것은 결국 채술을 위해서 당신이 중간에 나서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리 연습한 대로 이게 답변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미리 연습을 펼쳐야 한다 하더라도요. 예. 사실은 그 허리를 찔리는 질문이 항상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검찰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패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를 피의자에게 먼저 보여주질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떠한 패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곤했던 것도 있겠지만 오후에 두 번이나 쉬었던 것은 예. 아마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불편하거나 좀 곤란한 질문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변호인하고 뭔가 상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썼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것은 구속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약하게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 법인데 예. 뇌물을 주었다라고 지금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된 지 한참 됐지 않았습니까? 예. 또 박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기업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얘기되고 있는 안정권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순실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서 그 종범이나 혹은 공동정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재판이 진행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오히려 이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예.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경우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그 검찰의 원칙인데 예. 이제 법원칙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청구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게 이제 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강제 수사, 예.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그런 행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벌어질 그 조기 대선하고 지금 맞물려서 어떠한 식의 파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것들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은 검찰이 또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가능성이 한 80% 90%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